안녕하세요. 2021년 2월 14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2시 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블레이드라고 그 EXPC라는 스펙과 합병 상장하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뭘 봐야 되는지, 지금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영상을 두 편으로 나눠서 해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거 관련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좀 할까 하고요. 그리고 스펙 매수 전에 꼭 확인해야 될 사항, 좀 제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먼저 하는 것들을 좀 보여드리려 하고요. 그리고 이 아크, 돈나무 누님이 스펙들 매수한 게 있는데 그게 딱 세 개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EXPC 제 포지션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스펙들을 살 때 비중을 많이 안 가져와요. 왜냐면 이거는 좀 고위험, 고수익이라고 보기 때문에 없어져도 상관없는 금액으로 가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펙에서 내 인생 바꿔야지, 저는 그런 도전은 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동전주들이라고 하죠. 그 마이크로캡 조그만 페니 스택 같은 거 할 때 비중을 좀 크게 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배운 거에 뭐냐면은, 이런 작은 회사들은 펀더멘탈 뭐 물론 영향도 있고 이벤트 드리븐 뭐 투자로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수급 얼마나 많이 사고 얼마나 많이 팔리고 사람들이 심리가 얼마나 자극돼서 얼마나 하입이 되는가, 이런 거에 좀 많이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의 비중이 커지면은 제가 편하게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회사를 다니는데 낮에 거래를 제가 활발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100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 편한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걸 뭐 10개로 나누든지 뭐 20개로 나누든지 이걸 뭐 50개로 나누든지 이걸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서 한 30%가 뭐 실패하고 완전히 뭐 휴지 조각 됐어요. 그럼 난 그래도 이 70%가 남는 거예요. 요거를 만약에 뭐 30%가 페일했어요? 그러면 난 14개가 남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보면은 나는 35개가 남는 거예요. 물론 분산을 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거는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가 아니라 자기의 상황에 맞춰서 좀 이런 거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펙을 볼 때 확인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고 있는데, 가장 제가 필수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들은 딱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운영하는지. 그래서 EXPC 같은 경우는 이 KSL 요 캐피탈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쪽 리더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이 회사는 뭐 PE 펀드도 했고, 그리고 이제 크레딧 펀드를 했는데 13 빌리언을 했어요. 130억 달러이기 때문에 작은 규모는 아니다. 그리고 어디에 좀 집중을 했냐? 이 트래블 레저 비즈니스에 뭐 호텔, 리조트, 클럽, 피트니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스키, 그리고 뭐 리조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이 회사들은 약간 뭐 비행기라든가 아니면 뭐 여행 가라는 거, 약간 이런 즐기는 거, 이런 레저, 이런 쪽에 좀 특화가 됐기 때문에 이 회사가 EXPC를 골라가지고 이 한 거는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 영상은 12월 말인가 뭐 1월 초인가 요때쯤 올려드린 것 같은데, 저는 요 합병 소식이 발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샀어요. 보통 이렇게 기대감으로 쭉 이렇게 상승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조금씩 하락을 해요. 차익 매물도 나오고요. 그래서 한 요때쯤에 산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이렇게 상승한 거는 돈나무 ETF에서 쭉 매수를 했어요. 이거 ARK죠. 여기서 좀 매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 회사 제가 좀 살펴보고 좀 고평가였어요. 좀 많이 비쌌고 이 매니지먼트가 너무 장밋빛 미래만 보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거 한 뭐 13불 14불 오면 매수해야겠다 싶었는데, 이때 ARK에서 매수를 하면서 쭉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ARK에서 계속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지금 한 18불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원래대로 나면은 이거를 매도를 해줘야 되는데, 매도를 안 한 이유는 ARK가 샀기 때문이에요. ARK는 시그널을 뿌리는 회사기 때문에 굳이 팔 명분을 못 찾을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이 회사가 비싸더라도 ARK가 산 이유 하나만으로도 저는 계속 홀딩을 하려 그래요. 더군다나 이 ARK에서 매수한 스펙 같은 경우는 딱 3개가 있습니다. 이 EXPC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의 좀 하입이 더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거는 뭐 펀더멘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ARK에서 매수한 스펙들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원래 IPOB였죠. IPOB. 근데 지금은 이제 오픈이라는 오픈 도어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는 간단히 설명드리면 약간 비슷한 회사로 보면은 진로우가 있고 레드핀이 있어요. 완전 똑같진 않아요. 왜냐면 이 회사가 전문적으로 했던 거는 플리핑 하우스라고 일반 셀러들한테 집을 사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고쳐가지고 다시 말끔하게 수리한 다음에 다시 판매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5% 받아가요. 이렇게 하는 소액 모델이 있고, 아니면 얘네 이 플랫폼에다가 중간 거래자처럼 진로나 레드핀처럼 이 플랫폼이 여기 있으면 파는 사람들이 여기다가 올리고, 그리고 사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사고, 이 경우 진로라든가 이 레드핀이랑 조금 비슷한 사업 모델이라고 보면 돼요. 오픈도어가 이렇게 두 가지 사업 모델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뭐였죠? 플리핑 하우스였고, 두 번째는 이게 다른 진로우나 레드핀처럼 플랫폼에다가 집을 올려놓고 이제 그 집을 사는 사람이 다시 사고, 이렇게 되면 수수료 여기서 5% 받고, 이렇게 된 것도 한 수수료를 5% 받고 집을 산 다음에 이걸 고쳐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이 조금 더 있을 수는 있어요. 집값이 계속 오르는 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 계속 올라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이 오픈도어 테크놀로지, 이 오픈이라는 주식이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얘네들이 집을 만약에 3달 전에 샀어요. 그래서 말끔히 고쳤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네들 이익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추가한 다음에 집값이 이제 뭐 지금 보면은 뭐 10%가 올랐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수익은 더 생기는 거예요. 플리핑 하우스 하는 거를 좀 보면은 이 셀러, 내가 집을 팔라 그래요. 근데 편하게 팔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발품을 안 팔고 참 편하죠. 집 보여주는 이런 오픈하우스라든가 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또 에이전시를 뭐 고용 안 해도 되고, 이 오픈도어에 팔리게 되면 클로징 전에 수리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 회사가 플리핑 하우스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 고쳐서 파는 거예요. 또 다른 이제 장점으로는 진로우에서는 제스티메이트라는 집 가치 평가하는 툴이 있거든요. 지금 이 오픈도어에서도 집 가격을 평가하고 산정하는 툴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게 향후에 또 수익 모델로도 발전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새로운 회사기 때문에 지금 21개 도시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100개 정도 도시까지 늘릴 거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21개인데 이 정도 성장성인데 그럼 100개가 된다면, 이러니까 지금 이 10불에서 스펙으로 IPO 비해서 합병 우회 상장을 한 다음에 지금 34불까지 이렇게 쭉 오른 거라고 보면 돼요. 이 오픈이 레드핀이나 진로우처럼 똑같은 사업 모델은 아니지만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를 해보면은 이 오픈 같은 경우는 지금 2020년 보면은 약 매출이 30% 정도 하락을 했어요. 30%요. 그리고 얘는 지금 수익을 못 내고 손실 중이에요. 근데 하지만 뭐 레드핀이라든가 이 진로 같은 경우는 2020년 동안 매출이 얘는 40% 상승했고 얘는 20%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수익을 만들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거는 아무래도 이 레드핀이나 이 진로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집 대출을 하고 에이전시 피를 받으니까 조금 사업 모델이 다르긴 해요.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 지네들이 직접 집을 사요. 요게 이제 매출로 잡힐 수 있는 건데, 그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이만큼 돈이 묶인다, 조금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 회사들도 셀러에게 바로 집을 사가지고 이렇게 플리핑 하우스 하는 오픈도어 뿐만이 아니라 다른 조그만 회사들한테 또 판매를 하기도 해요. 요걸로도 수익을 만들지만 주 무기가 얘네들은 이런 서비스 피를 받는 거예요. 뭐 에이전시 이런 집 팔아주는 뭐 플랫폼 이용해 가지고 이런 피를 받고, 얘네들은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진로우나 이 레드핀처럼 그런 피를 받는 것도 하지만 집을 사가지고 고쳐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거를 주 무기로 하고 있다. 이런 사업 모델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오픈도어 같은 경우는 그로스 프로핏, 이 매출 총이익의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이 아무래도 이게 뭐 1억이 뭐 10억이라고 할게요. 10억이면은 이게 뭐 15억에 팔면은 요 5억이란 게 수익이 생기는데, 이 그로스 프로핏 총이익의 규모가 조금 더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진로우, 레드핀, 오픈 요 세 개를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오픈도어가 나쁜 회사가 아니라 지금 얘 시총 마켓캡이 20 빌리언이거든요. 이러면은 200억 달러인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요. 한 요 당시 한 5불선 이 당시만 해도 시총이 한 14 아니면 15 요 정도 했거든요. 14 빌리언 아니면 15 빌리언.
이 정도만 해도 아 너무 급하게 올랐다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샀다가 다 매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확실히 이런 펀더멘탈로 움직인 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기대감인지 뭔지 이게 가격이 그렇게 싼 가격은 아닌데도 시총이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 돈나무 누님이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ARK도 지금 사고 지금 얘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입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생각이고 이렇게 저도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가격대가 이 정도면은 많이 올라왔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기준을 정해서 내가 그려가는 그림으로 판단을 하면은 최소한 잃는 그런 확률을 조금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돈나무 누님이 매수한 세 번째 스펙입니다. LGBW라고 롱뷰 애퀴지션이에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버터플라이라는 이 울트라소닉 요 기계 디바이스 회사랑 이제 합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상승은 한 130% 정도 했어요. ARK에서 매수한 스펙들보다 상승률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 100%만 상승해도 엄청난 건데 이게 좀 별로 커 보이지 않는 거는 재밌는 현상이기도 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바이스에다 연결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이런 폴업을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실 요거는 또 경쟁사거든요. 루미파이라고요. 경쟁사가 또 있는 회사예요. 이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건 이거예요. 지금 이 패밀리 닥터라든가 병원에서 물론 의사들이 내가 잠깐 뭐 울트라소닉 해가지고 안에 초음파 검사 좀 해볼게 하고 검사를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 뭐 패밀리 닥터나 의사들이 이 미국에서요, 이 초음파를 직접 하기보다는 이미징 센터에 그냥 레퍼럴 해가지고 보내가지고 너 사진 뭐 초음파나 뭐 MRI나 이런 CT나 이런 거 뭐 엑스레이나 찍어와라고 보내요. 과연 어느 마켓이 이 포러블 디바이스를 조금 더 선호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게 과연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마켓에 침투를 해야 되는데 누가 이걸 선호할까? 우리 일반 가정집에서 뭐 저 같은 사람이 이 울트라사운드 이 디바이스가 필요할까 생각해보면 저는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걸 뭐 초음파로 목이라든가 이런 뭐 임신했을 때 배를 본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뭐 판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같은 경우도 자기가 직접 하는 거 말고 이미징 센터라든가 이렇게 초음파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고 요런 데 보내가지고 찍으라고 보내면 찍어가지고 오면은 그쪽 이미징 센터에서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판독할 수 있게 편하게 딱 그거 뭐 사진만 보내주거나 이미지 파일만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런 디바이스를 통해서 내가 직접 보고 하는 것보다 나는 그냥 이미징 센터에 보내가지고 예전에 보던 기존에 익숙하던 이 리포트를 보고 이런 판독해주는 이런 사진만 보고 나는 이런 결정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포러블 디바이스가 어느 마켓에 효과적일까 생각해 보면은 딱히 저는 생각나는 데가 없는 거예요. 굳이 하나 찾자면은 뭐 이런 데가 될 수 있겠죠. 개발도상국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NGO 요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의료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약한 곳에 가거나 이런 개발도상국에 가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요거 딱 이거 들고 하고, 어차피 스마트폰은 셀폰은 내가 항상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하고 내가 원래 갖고 다니는 전화기 있고 그리고 이 디바이스 딱 가져가 가지고 이런 뭐 제3의 뭐 국경의 의사들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할 때 그때는 편하겠죠. 그거 아니면은 과연 어디서 이거를 쓸 수 있을까? 제가 의사라든가 이런 필드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못 보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으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과연 지금 마켓에서 이게 어떤 효율성을 가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기존 뭐 패밀리 닥터라든가 일본 내과에서도 의사 본인이 직접 이거를 디바이스 들고 이렇게 띡띡띡띡 해가지고 여기 뭐 상태가 어떻구나 목 조개가 지금 뭐 어떻구나, 물론 볼 수도 있겠죠. 그거보다는 차라리 이미지 센터 보내가지고 찍어오세요 딱 보내는 게 훨씬 더 편하고 익숙한 방법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제가 매수를 못한 거예요. 성성이 좀 많이 낮은 거긴 한데 이거 가격이 $3,000거든요. 근데 만약에 텔레메디슨에서 이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만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텔레메디슨 할 때 뭐 이런 아이폰이나
뭐 이런 디바이스를 내가 갖고 있고 의사랑 이제 소통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진료도 받고 그거 했을 때 뭐 이미징 센터 가가지고 사진 찍어 와 그거보다 야, 너 울트라사운드 이거 디바이스 있지? 그걸로 뭐 배 이렇게 해봐. 아니면 목 해봐. 어디 뭐 팔 그거 좀 해봐. 이렇게 해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게 3,000불을 과연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디바이스에. 물론 생명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뭐가 있다면은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보험에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이게 커버가 돼가지고 이 커버 되는 게 이 텔레메디슨에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요거는 조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로세스가 굉장히 복잡해지지 않아요? 예를 들어 텔레닥이라든가 뭐 이런 뭐 암웰 이런 회사에서 우리 울트라 이제 사운드 요거 이제 한번 해보려고 한다 환자한테 너 이거 뭐 보험 우리가 누구랑 협약해가지고 짝짝꿍 했으니까 쎄쎄쎄 해가지고 요거 한 1,000불 정도만 네가 지불하면은 우리가 2,000불은 보험에서 커버를 해줄 수 있으니까 너 이거 사가지고 갖고 있다가 너의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다. 그러면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텔레메디슨까지 가는 과정이 이게 짧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런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주식에는 이런 펀더멘탈이나 이 실제적인 이런 실질 프로세스보다 꿈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한번 흘러가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이게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식을 할 때 너무 한 주에 막 몰빵하거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사가지고 조마조마하고 이런 거보다 내가 좀 마음 편한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EXPC 살펴봤고요. 아마 저는 이거를 계속 홀드할 것 같아요. 지금 땅에서 시작된 자율주행 바람이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이것도 이제 하늘로 분명히 오거든요. 저는 12월 말에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EXPC를 매수한 거고요. 네, 그러면은 언제나 잃지 않는 안전한 투자 되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